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 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 상승 섹터와 하락 섹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와 관련된 흐름들 읽어봐 주실 이무학 전문가님과 그리고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임상현 전문가님 준비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볼 시간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 상황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아주 산뜻한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초 랠리에 대한 제뉴얼 이펙트 상승에 대한 좋은 얘기들, 긍정적인 얘기들을 매번 매일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흐름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순환매가 들어옵니다. 순환매라는 것은 시장이 계속 크게는 미증시와 국내 증시와의 순환매, 또 작게는 또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순환매, 그 안으로 또 들어가 보면 IT와 은행, 건설 주가 간의 순환매, 그 안에서는 또 이제 업종 내 종목 간의 순환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혈색이 좋다 그러죠. 건강한 사람들 보면 하는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흐름들 굉장히 좋은 오늘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날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시장은 계속 1월달 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미국 증시부터 또 차례대로 물이 흐르듯이 가장 큰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스닥 지수 세죠, 그죠? 밑에서부터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특히나 지수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게 국내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 부빌 언덕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빅 이벤트는 어느 정도 이번 달 이벤트는 마무리가 됐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는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부터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되죠, 그죠? 미국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 이제 이 메가 뱅크들의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미국도 이제 어닝 시즌이 또 시작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일 자산 규모 가장 큰 JP모건 실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좋게 나왔고요. 근데 미국 증시 가만히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갭이 떨어져서 출발했어요. 일단은 시작은 좀 안 좋았죠, 그죠? 실적 발표 시즌 실적이 안 좋나? 아니요. 실적이 괜찮았는데 오전에 좀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국의 이제 이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대학교입니다. 미시간대라고. 거기서 발표한 경제 지표가 있는데, 지표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거기 대학교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통계치를 상당히 좀 잘 내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신뢰하는 지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이 CPI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여기에서도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설문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인플레가 얼마가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둔화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지표들을 발표를 하는 건데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 1월 달에 조사한 결과가 보니까 4%, 12월 달에 4.4%였거든요. 4.4에서 4% 많이 내려갔죠. 그죠? 0.4. 아, 이제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구나. 이게 이제 작년 11월, 12월, 1월 이렇게 3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고요. 2021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예요? 아, 실적 안 좋은 거 알고 있어. 괜찮아.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쭉 당겨볼까요? 나스닥이 16,000원에서 10,000포인트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실적이 안 좋아? 세점쯤에 뭘 안 좋은 거 알았는데 대신에 우리가 우려했던 인플레만 잡아줘. 미국이 그렇게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역사적으로 0.75라는 강력한 금리 인상을 밟아왔던 게 드디어 약발이 먹히는구나. 이렇게 미증시가 좀 화답을 하면서 은행주 실적 발표 때 약간 갸우뚱하던 흐름들이 미시간대에서 나오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좋게 나오면서 반등의 실마리를 잡고 종가 기준에서 쭉 올라오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JP 모건 체이스도 일단 2.5%, 뱅크 오브 아메리카 2.2%, 웰스파고 시티그룹 모두 3%, 1% 이렇게 은행주들이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니까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뭐 IT가 오르면 IT가 올라가고 철강주 오르면 철강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또 미국 증시 은행주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은행주들이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이 오늘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코스피 쪽에서 여전히 외국인들 매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원달러 환율이 어때요? 오늘도 내려가고 있어요. 6원 정도. 환율이 계속 안정화 찾으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들. 저거 맛있겠다. 그죠? 아직도 배가 고프죠? 작년에 덜어놨었던 고간을 채우는 과정이 환율 안정에서 외국인 매수의 이유는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간단합니다. 외국인 사니까 따라. 외국인들 벤치마킹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 사주고 있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은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 기관 투자들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시장을 판단할 때 간단한 거 하나 있어요. 간단한 게 뭐냐면 이 시장의 양은 그냥 보시면 아시잖아요. 몇 포인트가 오르는구나. 이거는 뭐 그냥 봐도 아는 거고요. 질적인 측면, 시장에 조금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구나. 상승 종목이 많구나. 종목이 탄력이 붙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코스피 쪽은 지수 상승률과 삼성전자의 상승률을 비교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2% 올라가는 지수가 1% 올라간다. 안 좋은 장이에요. 계륵, 먹을 게 별로 없는 장. 대신에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는데 지수가 움직인다. 그럼 일단 할 만한 게 좀 많은 장세. 코스닥 쪽에서는 양매수가 들어오는 장은 무조건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달부터 볼까요? 지난달은 보더라도 12월 21일 양매수 들어오는 날 22일, 26일, 27일. 그리고 올해 들어서 안 좋았었던 이유고 양매수가 들어온 날이 별로 없었어. 오히려 양매도가 나왔죠. 그죠? 올해 들어서도 1월 9일, 1월 11일, 그리고 오늘 양매수가 들어온 날은 거의 8, 90% 이상 확률로 코스닥이 올라갑니다. 너무 간단한 이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시장의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장 뭐 크게 기울지 않고요. 삼성전자보다 뭐 코스피도 괜찮고 코스닥이 양매수가 들어오는 장. 그래서 오늘 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에 상당히 좀 수월하고 종목들도 상승 탄력이 좀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여러분도 수익 많이 챙기셔야 됩니다. 그죠? 한 달에 양매수장이 이번 달 들어서 올해 들어서 오늘까지 코스닥에서 3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주당 한 번, 이렇게 수치를 치면 5거래일 중에 한 번은 좀 많이 먹어놔야 또 나머지 4거래일 굶더라도 그죠? 종목들 오늘 수익 좀 많이 내는 날이다. 그렇게 일단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은 수익 챙기는 날
톡톡히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코스피 장중에 2,400선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상승 섹터와 하락 섹터 알아볼 시간입니다. 어떤 섹터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일단 뭐 항상 나쁜 소식부터 좀 먼저 안 좋은 쪽부터 조심해야 될 섹터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이 뭐라 그럴까요? 좀 빈수레가 요란하다, 좀 식상하다. 지난번에도 뭐 빈살만 방한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재료적인 측면에서 디레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뭐 고수와 하수를 좀 나누기는 그렇지만 고수들은 미리 사다가 디데이 날, 이벤트 데이 날 팔고 하수들은 기다리다가 디데이 날 사죠, 그죠? 뭘 보고 삽니다. 뉴스를 보고 사면 늦었죠, 그죠? 그래서 주말 사이에 온통 뉴스를 도배했었던 것들이 바로 이 아랍에미리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경제, 협력,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원전, 뭐 방산, 수소, 뭐 여러 가지 뭐 진짜 뭐 갖다만 붙이면 다 갖다 붙일 정도로 정말 5만 가지 잡다한 것들이 다 갖다가 붙는 이런 좀 흐름들이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았어요. 뭐 아랍에미리트가 뻥을 쳤다. 뭐 이게 뭐 될 가능성이 없다. 뭐 MOU 자체가 원래 뭐 크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어서 뭐 애초에 뭐 큰 기대도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였던 건 뭐냐면 너무 광범위했다. 뭔가 딱 집중하기에 너무 섹터가 너무 남발 형식으로 웬만한 거를 다 건드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일단 상승 탄력이 둔화되죠. 그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 오늘 보시면 그냥 갭만 떴습니다. 원전에서도 보성파워텍 그리고 뭐 우리기술 원전 종목들 거의 다 보시면 지금 다 음봉이거든요. G2파워 그죠? 큰 종목들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수소 쪽도 오늘 그나마 수소 쪽은 좀 많이 엎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하셨던 분 계실 것 같은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SQ셀 음봉이죠. 윗꼬리 동아화성 윗꼬리 음봉 풍국주정 이런 종목도 윗꼬리 그냥 갭만 떴다가 그냥 쓱 밀려버리는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고 아침부터 서둘러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깔끔하게 다 물렸죠. 그죠? 어떤 종목 사들에도 아마 물렸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테마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 또는 뭐 이런 주말 이벤트 특히나 우리나라와 관련한 뭐 MOU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항상 좀 종목의 개체 수와 그리고 갭이 뜨는지 여부 이런 것들 좀 체크하셔서 단발성 이런 재료에 좀 물리시는 일이 앞으로는 좀 없도록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재료가 좀 오늘 소멸의 날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또 기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도 어렵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매도 전략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구섹터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성동격서 이런 원전주들 뭐 수소 관련주들 이쪽보다는 본래 강한 애들 본래 모멘텀을 강한 애들 계속적으로 웹툰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이런 쪽을 계속 좀 보시자 말씀드렸죠. 그죠? 웹툰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섹터가 대장주 이제 핑거 스토리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핑거 스토리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웹툰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 제가 지난주에 계속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작년 연말에 그렇게 신규 상장주들, IPO 증시에 입성한 주식들 다 죽쓰는 와중에서 이렇게 연말에 올라갔던 종목 없다. 그만큼 웹툰이 강한 거다. 계속 이 지표로서 종목을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오전장 그냥 강하게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들. 분봉으로는 보더라도 그냥 흔든 게 없어요. 아침에 갭 떠갖고 그냥 쭉 가버렸습니다. 그냥 뭐 흔들지도 않고 그냥 쭉 가버렸던 상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미스터블루도 무상증자는 이제 잊어라 말씀드렸죠. 그죠? 무상증자 이벤트는 끝났다. 그죠? 무상증자 이벤트는 끝.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상증자 권리락 상한가부터 무상증자 물량이 나온 이 가격대 있고 이제 이 가격대부터 새로 시작하는 가격이 이어질 것이다. 말씀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한 7, 8%대 계속 이렇게 종목들 계속 찾아드리는 거예요. 노란톡방에서 제가 다른 뭐 시황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줄 수 있는 종목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알체라 이런 종목들도 지난주에 계속 좀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알체라 어떻죠? 오늘
대장주죠. 그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 시도해주면서 지금 상한가에 임박하는 모습들. 이런 종목도 지금 상한가 들어가네요. 그죠? 이런 종목들을 제가 찾아드리는 게, 노란스판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참고하시고 오늘 수익 많이 내야 되는 날이니까요. 오늘 종목 많이 받아가시고, OTT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아직 시세가 지금 안 나왔습니다. 시대 ENM, 이제 티빙이죠. 21선을 살짝 다시 뚫어주면서 올라가주는 흐름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포퍼스 코리아, 안 무너지죠? 21선에서 계속 양봉 붙어주면서 올라가주는 흐름들. 좋아 보여요. 계속 좋아 보이고, 그리고 계속 강조해드렸던 키스트, 시세가 아직 안 나고 있지만, 뭐 언제 또 뉴스 나오고 올라갈 때 뭐 또 20% 잡아서 또 물리실 겁니까? 안 움직일 때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종목들, OTT 관련주들도, 플랫폼 관련주들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곁다리로 섹터, 오늘 게임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위메이드 오늘 6%, NC 또 대장주입니다. NC가 상당히 좀 작년에 좀 부침을 겪었었는데, 지금은 다시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올라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NC소프트는, 탑픽. 그냥 게임주들은 종목 찾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다른 쪽 OTT나 뭐 컨텐츠나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기술 성장주들은 종목들을 계속 찾아서 발품 팔아서 매매를 하는데, 게임 쪽은 그냥 가장 큰 놈 하시면 됩니다. 위메이드 하시면 되고요. NC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 그냥 아시는 거, 카카오 게임즈 이런 거, 그냥 컴투스 이런 거 그냥 제일 큰 놈들. 왜냐하면 낙폭 과대 국면에서 외국인 기관 애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게임 쪽은 시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에서 시총 상위 지수를 사듯이 게임 쪽도 진열대 맨 앞에 있는 애들, 가장 시총 큰 애들을 외국인 기관 투자들, 특히나 외국인들이 진열대를 쓸어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뭐 다른 조그만 것들, 뭐 조이스티, 뭐 M게임 이런 거 돌아다니지 마시고 큰 종목들 위주로만 하시면 오늘 게임주도 괜찮은 날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좋은 시장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굿섹터, 배드섹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굿섹터 일단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이 섹터들 많았습니다. 웹툰 관련주들, OTT 플랫폼 관련주, 또 게임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의 배드섹터는 원전 관련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할 공략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한 번 더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잠깐 눌림목 라인 때 설명 좀 드렸는데 오후장에 갑자기 한번 훅 쳤습니다. 한 5%, 6% 정도 치고 올라다가 그대로 다시 밀렸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시세를 내주면서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일단 기관 투자자들 밑에 보시면 기관 투자들이 소폭이지만 계속 매수를 해주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그죠?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계속 조금이나마 유입되고 있고, 주가가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오른 게 별로 없고, 지금 보시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모두 투어, 그죠? 오늘 4% 정도 굉장히 조용하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하나 투어, 이런 종목들, 여행주들도 지난주에는 항공주, 오늘 여행주, 이런 섹터들이 슬슬 이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글로벌 텍스프리는 여행주, 항공주 중에서 가장 좀 프리하다. 왜냐하면 여행객들이 세금을 환급받아주는 이 대행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행 항공주들은 일단 뭐 지금은 다시 좀 완화가 됐지만 환율 악재, 그죠? 뭐 중국의 뭐 코로나 봉쇄 완화, 뭐 입국자 통제,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어차피 방문가들이 비틀어 새벽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이제 우리도 방역 완화,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뭐 구정 때 마스크를 실내를 벗내 마네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빗장을 언제까지 뭐 서로 잠그고 할 겁니까, 그죠? 생각보다 중국의 확진자 수 증가 속도도 뭐 그렇게 빠르진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틈새 쪽으로 시장의 바톤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 그대로 프랑스 세계 1위의 관광 쇼핑국에서 굉장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주고 있고요.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을 그렇잖아요. 뭐 자회사가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자회사가 뭐 상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회사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결은 틀리지만 지난주에 지오소프트였죠, 그죠?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 오아시스 상장 IPO 심사 통과 승인으로 지오소프트가 자회사가 오아시스잖아요. 주가가 상한가도 기록했듯이 이렇게 좀 자회사 모멘텀으로 주가가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텍스프리는 아직 주가가 자회사 덕을 본 게 없어요. 자회사 누구죠? 스와니코코. 스와니코코는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핑거스토리. 핑거스토리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핑거스토리의 최대 주주가 누구죠? 34% 지분을 갖고 있는 스와니코코입니다. 스와니코코는 화장품 회사예요. 상장회사는 아닙니다. 스와니코코. 자, 그런데 스와니코코, 핑거스토리의 스와니코코가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거스토리가 손잡격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직접적인 연관성은 조금 자회사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어찌됐든 한 집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핑거스토리, 스와니코코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로 이어지는 이러한 좀 모멘텀이 좀 뒤에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본업이 엉망인데 이 스토리만 괜찮은 기업이 있고 스토리가 엉망인데 본업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본업도 괜찮잖아요.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괜찮고 성장도 괜찮고 해외 법인들도 잘 되고 근데 스토리도 괜찮다. 자회사가 이 손자회사가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만 갔나요? 주가가 바닥에서 상장 초기에 지금 보시면 5,000원에서 지금 10,000원까지 지금 2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일단 주가는 딱 보더라도 크게 덕을 본 건 없잖아요. 뭐 치고 밀리더라도 한 20% 정도는 올라갔다가 밀리면 따라 올라가다 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올라간 게 없습니다. 올라간 게 없으니까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올라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올라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지지와 저항.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는 가격. 이 종목은 얼마? 3,000원. 그죠? 작년 5월 달부터 3,000원만 가면 미끄러지죠. 3,000원만 가면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안 돼요. 안 되다가 3,000원을 딱 돌파를 해놓으니까 이제는 3,000원 밑으로 주가가 안 빠지죠. 그죠? 위에가 지지대를 돌파를 하면 이거는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 이제 지지대로 바뀐다. 오늘도 3,000원 가격을 딱 지지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흐름이다. 그렇게 기술적으로도 아주 퍼펙트하지 않나. 안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오늘이다. 시장도 괜찮고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오늘 5%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주가 대비해서도 한 3% 이상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많이 배고프네요. 아직 올라갈 게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공략해 보시고 가격 전략 또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랑톡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무학 전문가님의 오늘의 공략주 지난주에 이어서 또 글로벌 텍스트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무학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이무학 이름 적어 보내주셔도 역시나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리뷰 종목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인즈랩 그리고 아진엑스텍, 마지막으로 유로메카에 대한 리뷰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뉴로메카에 대해서 먼저 이제 거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링, 이제 솔루션 이쪽 부분들을 좀 전담을 하고 있다. 또 신규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주일 후를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때 10월 10일 날 화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던 뭐 그런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다 올라가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후발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8%, 10% 장중까지 해서 굉장히 높은 부분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30%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정확하게 일주일에 30%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만큼 로봇 관련된 섹터별 분류, 그다음에 선행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선행학습 부분들은 노란톡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 이제 방송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고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기나긴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그다음에 매매 기법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21선 우향한 가운데 5일선이 21선을 관통했을 때 첫 번째 매수 신호는 5일선 매수, 돌파 시 매수요. 두 번째 매수 신호는 21선 돌파 시 매수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발 캔들은 바닥에서뿐만 아니라 본격 상승에서도 일한다. 이 출발 캔들이 아래 거를 무시하면 출발 캔들의 모습이죠. 출발 캔들 모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아래 몸통과 윗꼬리가 1대1일 것.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발생한 다음에 딱 정확하게 일주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들 자 1, 2, 3, 4, 5 정확하게 5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해줬던 그런 기념비적 부분이고 차트에 FM대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주도주로 말씀을 드렸던 마인즈랩하고 아진엑스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념비적인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20일마다 상승 추세 있는 부분들은 보통 2, 3개월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 달의 탄생 파동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죠. 그러면은 그렇게 잘 알면은 눌림목 저점에서 현재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그랬느냐? 정확하게 눌림목에서 분석을 좀 했던 기억이 나죠. 자, 음봉에서 자, 5일 날, 6일 날 현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치고 올라간다. 그다음에 2등주가 뭐냐? 무조건 1등주, 2등주로 골라야 된다. 그에 대한 선행학습들을 전부 다 현재 방송에서도 했고 노란톡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원리까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자세하게 분석을 했다. 그래서 20일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오늘이 이제 목요일 날이 이제 그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좀 했고 그리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간 게 좋아요. 근데 출렁출렁하고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3일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보이는데 조정이 언제 끝나느냐? 요것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죠. 눌림목에 매수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 가지 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려보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저점에서 4일 올라왔죠. 저점에서 4일 올라왔고 그리고 이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상승 파동의 기준 파동이 4일이면은 절반 조정이 되면은 누리목이 완성이 됩니다. 4일이면 2일, 그죠? 5일이면은 2.5일, 그다음에 8일이면은 4일.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20일 상승이면 10일 조정,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눌림목에서 정확하게 급등을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조정의 이익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나중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만큼 더 높이, 킬리만저보다 더 높은 부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마인드랩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지네스텍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지네스텍 같은 경우도 후발주로 이제 말씀을 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출발 캔들 이후에 며칠로 정도 올라왔습니까? 상승 추세라고 보면은 5일 올라왔죠. 그러면 5일이니까 2.5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째 장중에 돌아서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장중에 아래꼬리 망치형 음봉이 나오고 돌아섰죠. 그리고 양봉 나오고 오늘 양봉 나왔습니다. 근데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첫 출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윗꼬리를 감싼 양봉이 나오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다. 그리고 그 파동은 2단으로 갈 것이고 월봉상 현재 주봉상 2주에서 3주가 양봉이 나올 것이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에 대한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도 섹터를 모르겠다. 섹터 중에 순환매를 모르겠다. 그다음에 어떤 매매 타이밍 분석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파동 교육,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선정 이 부분들을 노란톡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번 학습, 공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려주신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갔습니다. 더 올라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들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 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1577 꼭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3위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라운테크입니다. 네, 라운테크 오늘의 3위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어떤 예.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최근에 그 스마트 팩토리에 네. 대한 그 정부 정책의 고도화 전략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어떤 부분들은 전 정부에서도 실행이 됐고 또 제조업 경쟁력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더 고도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해봤더니 좀 성과가 좋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자가 이제 이렇게 약간 고급스럽게 포장하니까 이제 고도화 전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사이트 오픈했는데 여기저기 버그가 나고 잘 안 돼. 그러면은 이제부터 뭐 인터넷 사이트 고도화 전략을 하겠습니다. 이 말은 약간 고급스럽게 포장한다는 거죠. 시행착오라든가 성과 이런 것들을 평가한 다음에 더 추진하자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들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그 어떤 코드에 맞는 업종에 집중이 되는데 차트를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했을 때 공장을 스마트폰화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하고 자동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디지털 트윈 이렇게 통해서 모든 걸 컨트롤한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죠. 공장을 일일이 다 돌아봐서 다 지시 체크가 아니라 공장 내에서 컴퓨터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장 자체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내용에서 잠깐 간단하게 뭐 다음 장 넘겨서 간단히 조사해 보면은 이 조사 분야가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쪽 첨단 기술 쪽으로 거의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뭐 뉴로테크 이제 현재 이런 협동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붙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이제 제시를 좀 했던 종목 먼저 보면은 첫 번째 종목은 현재 라운테크에 해당이 됩니다. 라운테크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제 전공중 장비에서 계속해서 현재 그 미세화 첨단화가 하게 되면은 전공정에 대한 어떤 순환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진공 장비에 좀 해당이 되는 식강, 현재 노광, 이쪽 부분, 애칭 이런 부분에서 현재 그 진공 로봇, 그다음 이송, 로봇 모듈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탑픽 종목이 라운테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5일선이 돌파되면은 현재 1차 매수고 5일선이 21선을 현재 21선을 돌파되면 2차 매수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6일. 자, 이제 오늘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6일 상승했으니까 현재 조정이 얼마죠? 2분의 1, 3일이죠. 자, 고점에서 3일 조정. 그리고 상승사파, 양봉, 거래량 늘면서 N자형. 답 나오죠? 네,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라운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로봇 관련주고요. 반도체 전문 로봇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위 종목 라운테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위 종목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코인테크입니다. 네, 오늘은 테크 관련 기업이 많네요. 코인테크 2위 종목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자, 코인테크는 현재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라운테크는 반도체 공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보다도 2차 전지 쪽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코인테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그 전체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유일한 턴키 도급의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 인수한 탑 머티리얼즈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양극재 관련된 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재료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턴키 도급, 로봇 자동화의 어떤 탑픽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코인테크도 지금 이제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21선이 우회 하향한 가운데 현재 5일선이 쌍바닥입니다. 5일선 쌍바닥 기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약간 올라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눌림목에 매수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눌림목에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전에 배웠습니다. 저점에서 자 6일 상승이죠. 5일 내지 6일, 현재 6일 상승. 자, 6일 상승면 며칠 조정 기다려야 된다고요? 절반, 3일. 자, 여기 있죠. 그다음에 양십자 떴죠. 그리고 추세 반전, 양십자의 상단을 돌파하면은 매수 신호가 최초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또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21선, 자, 21선과 61선이 사이에 이렇게 갇히다가 박스권이 돌파되면은 이제 추세 반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코인테크였습니다. 2차 전지 공장 자동화 설비와 관련돼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1577 꼭 입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1위 종목 만나볼 시간이죠.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로보스타입니다. 네, 오늘의 1위는 로보스타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이제 공장 자동화, 그 팩토링 고도화 미분의 어떤 후속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로봇 관련된 중에서 LG하고 연관이 있는 종목은 딱 두 종목입니다.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즈. 현재 로보스타는 공장 자동화 이런 부분에 이제 특화된 종목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화면에 이제 보이신 바와
로봇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공장 자동화는 우리가 움직이는 뭐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직교 로봇이라든가 협동 로봇이라든가 이런 각 공정에 맞는 부분에 특화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중소형 어떤 산업 제조용의 로봇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을 가지고 있고 또 정식적으로 LG에서 지분을 내세해서 이제는 계열사가 좀 됐던 이런 업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업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부분인데 턴어라운딩이 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로봇스타가 새로운 LG 그룹의 성장 동력, 그다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LG도 LG 클로이라든가 여러 가지 로봇 사업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톡톡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장기 차트로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뭐 장세 때문에 빠지지만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기간들이 오랫동안 진행이 좀 됐죠. 이 박스권, 이 박스권 상단을 이번에 돌파를 시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도를 하려는 가운데 지금 눌림목이 왔고 오늘 이제 갭상승이 좀 된 상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점에서 보면은 저점까지 고점까지가 며칠입니까? 6일이죠. 3일 조정. 그러죠? 3일 조정이니까 이날 올랐고 오늘도 올라온 겁니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약간 매수 타이밍이 약간 뭐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뭐 진폭이 뭐 10%씩 뛰는 종목이 아니라 2, 3%씩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평선의 어떤 흐름으로 보시면은 61선이 행보한 가운데 21선이 돌파하고 그다음에 눌림목 찍고 다시 한번 정비율로 향하는 어떤 흐름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주에 대한 단기 눌림목을 공략을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로봇스타 부분들이 이제 LG에 대한 후광이 있기 때문에 레벨업 현재 현재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 로봇스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3위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얼른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인데요. 99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금호석유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시고 이 매수 가격이 25만 4천 원, 비중 8%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자 금호석유 14만 8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꽤나 오랜 기간 이렇게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반토막 선에 있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합성 고무,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 이런 부분에 특화된 그런 그 제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은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인데 현재 퍼가 5까지 내려간 부분이고요. PBR 1 이하도까지 내려간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저평가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약간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이제 시장 자체가 약세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저평가 종목군도 계속해서 약간 침체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지나치게 저평가된 요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봉으로 보면은 현재 최고가 29만 30만 원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빠진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려 30만 원에서 보면은 15만 원이 빠져야 이제 사실은 50% 정상이죠. 근데 15만 원에서 약간 더 빠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올봉에서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전체
전체 큰 흐름에서 보면은 60개월 선까지 빠진 그런 이제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 장기 저점의 영역에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일봉으로 좀 돌아가서 한번 그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봉에서 보면은 그 이 저점과 저점의 어떤 추세선 라인. 그 다음에 이제 고점과 고점에 대한 추세선 라인을 이제 그어 보면은 상당 저항이 이제 16만 원 정도 좀 됩니다. 16만 원에서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매수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익이 높아서 물타기에 좀 뭐하지만은 조만간 만약에 좀 약간 조정이 오면은 약간 물타기를 해서 현재 매도로 시점을 좀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추세 반전이 좀 이루어지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은 전체 파동이라는 것은 항시 고점에서 보면은 급락이 됐죠. 그 다음에 반등이 됐습니다. 이게 지지선이 되든 이게 지지선이 되든 그런 그 하나의 층이 되든 그렇습니다. 만약에 크게 올라왔을 때도 이것이 되든 위쪽이 되든 하나의 저항선이 좀 작용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강력한 지지선인데 이걸 깼습니다. 그렇죠? 깨고 보니까 이게 저항으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빠졌다. 2단으로 빠졌다. 그래서 다시 올라올 때도 현재 이게 저항선으로 또 작용이 될지 아니면은 현재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은 현재 올라올 확률이 많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19만 원대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좀 약간 중기적으로 약간 보시고 지금 물타기를 좀 하셨다가 20만 원 평균 단가 아래에 맞춰서 그때 매도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저는 좀 이렇게 좀 전략을 제시를 좀 했기 때문에 우리 금호 소규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모 석유에 대한 투자 의견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9170님께서 보내주신 CJ E&M에 대한 종목 고민이십니다. 매수 가격은 16만 6,400원, 비중 15%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자 살펴보니까 CJ E&M 10만 1,300원, 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어떻게 보면은 차시장 대장이라 볼 수가 네. 있고요.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첫 번째 이제 상승의 마디에서는 한번 크게 상승했다 조정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상승 파동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동반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현재 정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약간 밀리지는 않았죠. 힘이 넘쳐나는 부분에 해당이 돼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점에서 100%가 마디기 때문에 7만 1,000원이 현재 저점이잖아요. 그럼 더블이 되는 부분들이 14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원까지는 약간 추세에서 상승하다가 이때 한번 크게 얻어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단가를 한 5%만 전체적으로 현재 더 추가해서 14만 원대에 맞춰주시고 그때 정도에 한번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100%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추세적으로 거의 예의 없이 정해진 하나의 저항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최애 저점 대비 100% 안에서 모든 시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 E&M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상담 신청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 하나 뜨게 되거든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1577 꼭 입력해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후장에서도 서울경제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